여러분 교재 61페이지 오십시오. 여러분 교재 61페이지 오시면 왼쪽 하단에 봅니다. 61페이지 왼쪽 아래에 보면은 용도지역의 세분이라고 나와 있죠. 네, 이게 이제 도시지역의 세분이 됩니다. 오른쪽에 62페이지 오시면은 이제 도시지역이 세분된 용도지역 16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이 표는 암기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저 위에다가 암기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외워야 됩니다. 이 표를 암기해야 되는데 지금 같이 외우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같이 한번 그 순서 그대로 제가 같이 할 테니까 같이 한번 외워봐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하고 나면은 혼자 암기가 훨씬 쉬워져요. 알겠죠? 네, 그래서 제가 해드릴게요. 이거는 그 오늘 기본 이론 강의에 딱 한 번 해요. 3, 4, 5 이런 거 쳐다보지도 않고 가버리거든요. 암기하는 방법 같이 해봐요. 앞에 보시죠. 네, 암기를 이렇게 합니다. 네. 아까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죠. 네, 주거지역은 여러분 교재 보시면 전용주거지역 찾으셨습니까? 네, 전용주거지역이 있고요. 일반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 있고 제일 밑에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맞죠? 준주거지역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전용주거지역 전, 일반주거지역 일, 준주거지역 준에서 전, 일, 준, 전일준 이렇게 오시고요. 전용주거지역은 보면은 1종과 2종이 있죠.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그리고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시분됩니다. 그래서 전용주거지역은 1종과 2종으로 시분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은 적으십시오. 주택의 층수에 따라서 이런 적어야 됩니다. 층수. 주택의 층수에 따라서 일반주거지역은 1종부터 3종까지 시분됩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 그리고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시분돼요. 그리고 이제 준주거지역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전용주거지역 2개, 일반주거지역 3개, 준주거지역 하면은 주거지역이 시분되면 몇 개? 6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주거지역, 주택지에 가면 주거지역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죠? 6개가 있는 거야. 평택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의 종류는 몇 개죠? 6개로 주거지역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전용주거지역 2개, 일반주거지역 3개, 그리고 준주거지역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안 봐요. 잠깐만. 손님이 물어본다니까. 전용주거지역이 무엇입니까? 일반주거지역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 하잖아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겠냐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정말 도장을 찍습니다. 손님 물어보게 되겠습니다, 이걸. 손님이 우리 본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면 준주거지역이 뭐죠라고 물어봐요. 여기는 일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라고 하면 일종 일반주거지역이 뭔지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을 못하는 순간 여러분에 대한 신뢰성은 없습니다. 모릅니다. 떨어집니다. 계약서 안 씁니다. 옆집에서 계약서 쓰고 있다니까. 그때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망해. 신뢰 없으면 망합니다. 일종은 책 보시면 돼요. 단독주택, 단독 동그라미에 책에. 2종은 공동 동그라미에 빨리.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래서 1종은 단독주택, 2종은 공동주택 중심의 동그라미 하세요. 양호한 주거환경보호. 양호한 주거환경보호를 줄 것이어야 되죠.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지정하면은 일종 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은 2종 전용주거지역이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일종 전용주거지역이 뭐죠? 단독주택 전용 용도지역이라. 아시겠죠? 그러면은 일종 전용주거지역에 여러분의 고객이 땅 사면은 단독주택 전용 용도지역이니까 이게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시대주택은 건축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이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전용이라.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다고. 다음 중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은 답이 이종 전용주거지역이 답이었잖아. 그 시험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모르면 답을 못 찾는 거죠, 이제. 이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전용이니까, 공동주택 전용 용도지역이니까 아파트 지을 수 있겠죠?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니까. 이 시험 문제였다니까요. 외우려면 못 외워요. 제일 위에서는 단독, 공동. 그 다음에 봐요. 일반적으로는 주택의 층수죠?
주택의 층수에 따라서 몇 종으로 세면 되죠? 3종까지. 그래서 1종 일반 주거지는 동그라미의 저층. 2종은 중층, 동그라미 하세요. 3종은 중고층. 위주의 편리한 줄 거예요.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목적이라. 그럼 이제 거기 들어봐요.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은 전용 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면은 일반 주거지역이 되는 거죠. 이거로 구분해요. 전용 주거지역이 뭐죠?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지정된 곳은 전용 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면은 일반 주거지역이 되는 거야. 근데 양호한 편리한이 구체적입니까? 참 추상적입니까? 추상적이죠. 그래서 쏙 들어게 가르쳐 드릴게요. 저를 보시죠. 이 동네 한번 보실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서울의 강남역이에요, 강남역. 강남역 주변 지역은 역세권 맞죠? 역세권은 일상생활이 불편합니까? 참 편리합니까? 편리하죠. 그죠? 이게 편리하지. 이게 일반 주거지역이야. 아셨죠? 근데 잠깐 강남역에도 마을버스 와요, 안 와요? 와요. 강남역에서 마을버스 타면 마을버스는 큰 길로 갑니까? 작은 길로 갑니까? 그렇죠. 작은 길로 가죠. 가다가 이제 빠져요. 이렇게 옆으로 가다가 대로에서 빠져요. 맞죠? 마을버스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마을버스가 마지막 가는 동네는 산이라. 맞죠? 산동네라고.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동네. 이 동네는 마을버스 종점이 있는 이 동네는 일상생활이 편리합니까? 좀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근데 시끄러워요? 조용해요? 조용해요. 공기 나빠요? 공기 좋아요? 공기 좋죠. 이 집 보러 가면은 우리는 살기 좋아요. 공기 좋고 조용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는 편리하지는 않지만 주거환경이 양호한 거 맞죠? 그래서 여기 아파트가 있어. 숲세권 아파트 맞습니까? 역세권입니까? 숲세권입니까? 숲세권 아파트는 전용 주거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산 아래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전용 2종 전용 주거지고 그 옆에 단독주택이 있어. 단독주택 단지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마을이 있으면 얘는 1종 전용 주거지역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역세권 아파트인데 최고 층수가 7층이라 1종 일반 주거지역. 최고 층수가 10층 이상은 14층까지야. 14층까지 있어. 그러면은 2종 전용 주거지역. 역세권인데 고층 아파트 위주, 15층 초과는 고층 아파트 위주로 건축되어 있어. 3종 일반 주거지역. 알겠죠? 그러니까 역세권인데 저층은 죄송합니다. 저층은 4층 이하예요. 죄송해요. 4층 이하. 그 다음에 이제 5층 이상부터 한 14층까지가 2종. 15층 이상 되면은 3종이 되는 거라고.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14층 이하는 2종 이렇게 외우면 안 돼. 3종하고 2종은 법으로 구분된 기준은 없어요. 대충 말한 거야. 그러니까 1종 일반적으로는 4층 이하로 한정이 되잖아. 2종하고 3종을 구분하는 기준은 조례로 정할 수는 있는데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안 정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조례는 시국마다 다르기 때문에. 알겠죠? 없다. 모른다가 맞는 거야. 이건 그냥 상식으로 말씀을 드린 거야. 알겠죠? 이걸 외우면 안 돼. 이 사문제 가지고 2종은 14층까지 이렇게 외우면 큰일 납니다. 3종 일반적으로는 15층 이상이야. 이렇게 외우면 큰일 난다고. 그 기준이 법률과 시행령에는 없다가 정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14라고 적기도 힘들어. 지금 무서운 거야. 또 이걸 적어놓고 나중에 외워버릴까 봐. 알겠죠? 적지 마세요. 1종 일반적으로 몇 층 이하죠? 4층 이하는 암기해야 돼요. 근데 2종 일반주거지역과 3종 일반주거지역의 차이 구분하는 층수 기준은 법률과 시행령에는 있다 없다? 없다. 조례로 정할 수는 있어요. 시군마다. 그럼 조례로 정하는 것은 시군마다 다르기 때문에 시험에 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목적이 어렵지 않잖아. 제일 위에서 이렇게 놓은 거야. 봐요. 잠깐만. 단독, 공동, 저청, 중청, 중고청. 혼자 외우는 것보다 훨씬 낫죠. 이걸 미뤄두면은 안 외웁니다. 안 외웁니다, 그냥. 그러니까 기본 이론 할 때 외워야 돼요. 연습하십시오. 네, 이런 걸 미뤄두잖아. 3월달 돼서 안 외웁니다. 문제 풀이할 때 절대 안 외우지. 이거 외우고 안 외우고 있지. 안 하지. 다른 거 하지. 절대 안 외웁니다. 시험 나오면은 장렬히 전사합니다. 틀리면서도 안 외우는 게 이거예요. 기본 이론 할 때, 선생님이 해줄 때 다 외워놔야 됩니다. 미뤄두면은 전사할 수 있다니까. 장렬하게 전사할 수 있다니까.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니까. 전쟁에는 죽어야 됩니까? 전사해야 됩니까? 살아서 돌아와야 됩니까? 살아서 돌아오는 게 진리고요. 시험은 합격하는 게 진리예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준주거적. 여기. 준주거적은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해요.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하니까 주택 지을 수 있죠.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교재에 주거 동그라미 하세요. 준주거적 뒤에 주거 동그라미 하셨습니까? 거기에 보완되는 게 있어. 동그라미에서 상업과 업무 기능이 플러스 됩니다. 상업과 업무 기능이 플러스 되는 거죠. 그러면 고개 한번 들어보죠. 이렇게 주거지기 세분되면 모두 몇 개? 6개잖아. 6개의 주거지역 가운데서 가장 제도적으로 이용 범위가 넓은 것은 준주거지역.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 용도의 건축을 모두 하면서 상가도 지을 수 있고 업무 용도의 빌딩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이 준주거지역. 그러면은 잠깐만 한번 보세요. 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돼서 그 동네에서 부동산 잘한다고 소문 나려면 상담 잘한다고 소문 나면 금방 진짜 아파트 상가에 부동산이 하나 있습니까? 많습니까? 시내에서 가는 일정은 다 상가, 부동산 아니던가? 그 등수가 나와요, 등수가. 주민들 간에 등수가 나온다니까. 상담이라니까, 상담. 그때, 친한 손님, 중개사무소에 놀러 자주 오시는 손님에게 그분이 여의도 적금을 탔대. 5천만 원 탔대. 어디에 투자할까 물었어. 평택의 신도시, 어디 고덕 신도시에 택지 분양하는데 분양 공고 났어. 그게 언니, 그 분양 공고 하던데 분양 신청할까? 해봐. 근데 일종 전용주택에 걸렸어. 분양 신청에는 일종 전용주택의 땅을 받았다고. 계약서 걸으라고 해야 됩니까? 말으라고 해야 됩니까? 뭐 하겠냐고. 단독주택 전용 땅이죠? 진짜 실소유자라면 이런 것은 땅값이 오르지 않잖아. 맞죠? 근데 분양받았는데 준주거지기래. 계약금 걸어 마라? 그래야죠. 행운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신도시 개발 지역에 택지 분양 신청에다 준주거지에 걸리면은 행운이에요. 거기다가 위치까지, 그죠? 사거리 가까운 곳이거나 사거리에 접하거나 하면은 로또죠. 이런 것이라고. 그럼 재개발 대상 아파트도 일종 전용 주거지역보다는, 이종 전용 주거지역보다는 재건축 아파트도 준주거지의 재건축 아파트가 더 나아요.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더 높게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들잖아요. 일반 분양 물량이 높아지니까, 그죠? 이런 것이 사업성이 더 낮죠. 예를 들면 봐요. 그러니까 목적을 하니까 부동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고요. 설명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에 택지 분양할 때 분양 신청하게 해서 그분이 준주거지에 한번 걸려서 돈 한번 벌어봐. 아파트 소문 다 내주지. 맞죠? 아, 나 그 입구에 들어오는 거기 그 부동산 있잖아. 기라기 부동산에 갔는데 여기 분양 신청하라고 했는데 준주거지역 분양 받아가지고 분양가 평당 1,500에 받았는데 받자마자 3,000에 팔라고 한다. 평당 3,000에 1,500 받았는데 돌았으니까 3,000에 팔라고 전화 왔다고. 난리 나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그 집은 부동산 성공하는 거예요. 상담 하나 한 번 잘하면은. 그러니까 이 목적도 외우려면 단순히 외우지. 그러니까 상상하거나 활용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재밌잖아. 상업지역 4개 보세요. 중심상업지역 교재 보세요. 있죠? 일반 상업지역 있죠? 걸린 상업지역 있죠? 그리고 뭐죠? 유통상업지역 있잖아. 그래서 4개를 봐요. 중, 일, 건, 유.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중일근유를 충청도 버전으로 발음합니다. 중일근유. 중심상업적부터 유통상업적. 중일근유. 다 외웠죠? 주거지가 어떻게 되죠? 전, 일, 준. 상업적은 중일근유. 별로 재미가 없나 보다. 다시 볼까요? 중일근유. 서울은 이렇게 하니까 막 웃어줬는데 평택 웃어주지도 않고. 중일근유. 중일근유. 중심상업적은 빨리 줄 거예요. 도심과 부도심 줄 거세요. 이 단어를 못 외우면 안 돼요. 중심상업적은 도심과 부도심을 외워야 됩니다. 줄 거세요. 그러면은 강남역 주변지역은 도심이죠. 그럼 강남역 사거리는 중심상업지역 맞죠? 그렇게 되는 거라고. 강남역 주변지역은 도심 아니면 부도심이잖아. 그죠? 중심상업지역이 되는 거라고. 도심과 부도심의 상업과 업무 기능을 확충하는 게 목적이라. 그럼 그걸 다 줄 거야 됩니까? 도심과 부도심을 외워야 됩니까? 도심과 부도심. 도심과 부도심이 안 떠오르면 답 못 찾아요. 중심상업적은 도심과 부도심이 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근린상업적 내려와요. 근린상업적에서 근린이 뭐죠? 근린이 가까울 근자에 인접할 인자라. 그래서 근린상업적은 주택가 인근 지역이야. 주택가 인근 지역에서 일용품과 밑줄 거예요. 일용품과 서비스 제공이 목적이죠. 밑줄 것입니까?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이 주택가 인근 지역이죠. 주택가 인근 지역에서 밑줄 거예요. 일용품 및 서비스 공급. 그러면은 잠깐만 주택가 인근 지역에서 일상생활용품과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지역이니까 도매시장입니까? 주택가 인근의 소매시장입니까? 적어요. 뒤에다 예를 들면은 주택가 소매시장이 위치한 곳이 근린상업지역이죠. 우리 그 엄마들이 저녁 준비할 때 잠깐 다녀오는 시장이 있죠. 근린상업지역이잖아. 동네마다 주택가 인근에 반찬 가게도 있고 빵집도 있고 세탁소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거 다 근린상업지역이라니까. 아, 주택가 인근에 작은 소매시장이 위치한 곳은 근린상업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 내려가요. 유통상업지역은 도시 안에서 혹은 지역 간 도시 안 혹은 지역 간 밑줄 거예요. 도시 안 또는 지역 간 유통기능 증진. 도시 안, 도시 내 또는 지역 간 유통기능 증진. 그래서 핵심이 뭐죠? 유통기능 증진. 그게 핵심이 동그라미. 유통기능 증진. 뒤에 적어요. 예를 들면 도매시장 뒤에 적어요. 가로 열고 남대문 시장은 우리나라 제1의 도매시장 맞죠? 남대문 시장. 그리고 동대문 시장도 동대문 상가도 맞죠? 광장시장 이런 곳이 대표적인 도매시장이야. 유통상업청. 그러면은 도시마다 대규모 대규모 도매시장이 위치한 곳이 있습니다. 뭐죠? 유통상업청. 주택가 인근에 일상생활용품을 파는 가게들이 있으면은 근린상업지역. 도심과 부도심은 중심상업지역. 그러면은 세 개는 이제 구분이 딱 되죠. 실제로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잠깐만요. 일반 상업지역이 뭐냐면은 도심과 부도심이 아니야. 소매시장도 없어. 도매시장도 아니야. 근데 도로 주변에 상가가 보여. 특징이 없죠. 얼마나 특징이 없으면 밑줄 거세요. 일반적인 상업. 특징이 없다는 거죠. 일반적인 상업과 업무 기능 담당. 뒤에다가, 밑에다가 특징 없음. 이 특징이에요. 소매시장도 아니고 도매시장도 아니고 도심과 부도심권도 아닌데 도로 주변에 상가가 보여요. 뭐죠? 일반 상업지역.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이게 여기 강남역이죠? 갑니다. 강남역이죠? 여기가 교대역이에요. 교대역도 부도심권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교대역 주변 지역은 중심상업지역이죠.
강남역 주변 지역도 중심 상업 지역이잖아. 근데 여기 강남역하고 교대역 사이에 도로 주변에는 주택입니까? 상가입니까? 상가가 있죠. 근데 이게 대규모 도매시장 없죠. 소매시장 없죠. 여기 역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주변에 상가가 있거든요. 이것들이 뭐죠?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일반 상업지역. 그러면은 평택 여중 사거리에서 평택 경찰서까지 사이에 도로 주변에 다 상가잖아. 도매시장이 아니죠. 주택가 인근에 소매시장도 아니잖아. 이 도로 경계선을 따라서 쭉 무슨 상업지역입니까? 일반 상업지역 확률이 높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잠깐만, 일반 상업지역은 모이고 흩어지는 곳입니까? 지나가는 곳입니까?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은 상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은 피하는 게 좋아요. 모이고 흩어지는 곳이 아니고 지나가요. 그럼 봐요. 여기는 이런 곳에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차리면은 모이고 흩어지는 곳이 아니죠. 세는 싼데 이런 곳에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그렇게 좋은 상권은 아니다. 여기 차 세우고 들어오기도 불안하죠. 스티커 끊을까 봐. 맞죠? 계약서 집중을 못하는 거야. 상담에 집중 못하고 자꾸 내다봐야 되고, 경찰 와요? 봐야 되고, 비오 하면 놀래서 나가야 되고, 뭐 그런 곳이야. 이런 곳에는 계약이 잘 안 되죠. 일반 상업지는 좋은 상권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겁니까? 상대적인 겁니까? 이런 것도 상권이 좋은 것도 있겠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일반 상업지역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셨죠? 그러니까 조금 설명드리니까 현장이 보이잖아. 네 가지가 딱 구분되죠? 도매시장, 동대문 상가, 남대문 상가, 남대문 시장은 뭐죠? 유통상업지역. 그러면 잠깐만, 유통상업지역에 아파트 지을 수 있어 없어? 상식이잖아. 어떻게 동대문 상가 안에 남대문 시장 안에 아파트 짓겠니? 맞죠?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온다. 그걸 못 찾는 거야, 답을. 개념을 모르니까 못 저러고. 외웠는데 단순히 글자를 외웠지 이렇게 현장을 상상해 보지 않은 거야. 일반 상업지에 어디에 있는지 현장을 모르는 거야. 외웠는데. 맞죠? 부동산 못해요. 못한다고. 집 사고 땅 팔아보십시오. 용도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이면 일반 상업지역이 뭔데 물어본다니까. 대답 못하는 순간 끝장이야. 그 옆집 안에 계약서 도장 찍는다니까. 가서 막 때릴 수도 없고. 지금 장사를 안 해봤는데 장사가 예를 부동산 하면 장사잖아. 사업이잖아. 우리 부동산에 와서 상담하고 옆집에 가서 계약서 쓰면 가서 때리시고 싶대. 패버리고 싶대 가서. 그게 장사의 심정인가 봐. 그죠? 진짜 그렇게 막 그 패배감을 느끼고 자존감 무너지고 그럴 때 다 자기 탓입니다. 그러면은 아파트 10억짜리 평생 보통 사람은 우리 한두 번, 서너 번 사고 팔잖아. 살면서. 그 10억짜리, 20억짜리 아파트를 한 곳만 가서 알아보고 도장 바로 그날 찍습니까? 몇 곳 가봅니까? 몇 곳 가서 물어보잖아. 그죠? 딱 등수 나온다니까. 이 집은 공인중개사 100점, 이 집은 70점, 이 집은 어떻게 땄을까? 자격증을. 막 이렇게 된다니까. 등수 나와요. 상담해보면 등수 나온다니까. 결국은 부동산은 성적순입니다. 공부 잘 하셔야 돼요. 이런 설명은 1, 2월 기본 이론 과정이 아니면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외우라고 하고 3월달은 건 지나가 버려요. 쳐다도 안 보고 가버려요. 이런 것도 외우셔야 돼요. 1, 2월 참고하세요 라고 하거든. 1, 2월 참고하세요 라고 했는데 1, 2월 이걸 참고하고 혼자 외울까요? 안 외우죠. 죽어도 안 외우고 시험장 가죠. 장렬하게 전사할 확률이 높다. 미리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 내려봐요. 공업지역 3개. 공업지역은 전용 공업지역이 있고 일반 공업지역이 있고 중공업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개 앞에 글자 따서 전, 일, 준. 전용 공업지역이 뭐냐면은 줄 것죠. 공해성 공업. 공해성 공업 찾으셨어요? 공해성 공업 수용이 목적이에요. 그럼 공해를 상징하는 게 공장 굴뚝 맞죠? 공해를 배출하는 공장만 한 곳에 모으려고 만든 게 전용 공업지역이에요. 전용 공업지역은 공해 전용이에요. 공해 전용. 그러니까 전용 공업지역에 공해성 공업에 동그라미가 안 돼 있으면 답 찾기 힘듭니다. 그분은. 전용 공업지역이 뭐죠? 공해를 배출하는 공장을 한 곳에 모으려고 만든 공업지역이라고.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 동그라미.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맞죠?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수용하는 게 목적이라. 그러면은 이꼴 적으세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밑에다가 이꼴 공해입니까? 무공해입니까? 무공해 공장, 무공해.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을 모으려고 만든 게 일반 공업적이야. 그러면 잠깐 전원공업적은 공해를 배출하는 공장만 모아둔 공장지대죠. 일반 공업적은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만 모아둔 공장지대죠. 그 공장지대에 아파트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전원공업지가 일반 공업지는 아파트 안 되는 거야. 여기는 공해를 배출하는 공장만 모아두고 여기는 공해를 배출하지 않은 공장만 모아뒀다는 거야. 개념이. 그래서 공해, 무공해를 의미하는 거야.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은 체력이 방전됐어. 너무 열심히 했나 봐. 다음 주에는 소곤소곤 할 거야. 주무시면 그냥 재워놓고.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동그라미. 경공업. 준공업입니까? 경공업입니까? 경공업. 플러스. 동그라미 하세요. 주거, 상업, 업무.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이 보완이 됩니다. 플러스 됩니다. 그러면은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한다 그러니까 공장 지을 수 있죠. 주거 기능이 보완되니까 주택 지을 수 있죠. 그죠? 상가 지을 수 있죠. 업무용도 빌딩 지을 수 있죠. 그래서 도시적이 세분된 16개의 용도지 가운데서 제도적으로 이용 범위가 가장 넓은 땅이 준공업지역. 진짜 좋은 땅. 진짜 부동산 개발업자가 가장 좋아하는 땅. 준공업지역. 그러면은 여보세요. 수도권에 산업단지 분양하잖아요. 그죠? 산업단지 분양 공고나면 분양 신청에다 어디 걸려야 되죠? 준공업지역 걸리면 땡큐입니다. 그냥. 땡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적금을 굴려야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면은 동네 아줌마들, 그 아파트 아줌마, 친한 아줌마 5명에게 준공업지역에 분양 신청해서 돈 한 번 벌어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장사. 아니, 손님을 부자로 만들어주면 그 공인유산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손님을 거래하고 나면 정가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손님을 망하게 만들어버리면 끝난 거고. 간단하잖아요. 녹지지역 세계. 녹지지역 보생자. 보생자.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자연 녹지. 이 부분도 목적을 외워야 하는 문제가 2021년도에 시험 나왔거든요. 제가 이걸 노래를 부르면서 지정 목적을 외우라고 했는데 그래도 답을 다 찾았을까 이제 궁금해요. 보전 녹지지역은 교재 보세요. 도시의 자연 환경, 산림, 경관, 녹지 등 뒤에 개발입니까? 보전입니까? 보전. 도시의 자연 환경, 산림, 경관, 녹지 보전이 목적이야. 도시지역에서 도시의 자연환경과 산림과 경관과 녹지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된 땅이니까 장기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밑줄 그으세요. 도시의 자연환경, 산림, 경관, 녹지 보전까지 줄 것이고 보전 동그라미 그 뒤에 적으세요. 장기 개발 X. 장기적으로도 개발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적으로 뭐 국가계획 등으로 개발할지는 모르겠는데 사적으로 장기적으로 개발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선생님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없음. 혹시 개발될지도 모르잖아요. 언젠가 혹시 없음. 그래서 보전 녹지지역에 땅 사는 순간 그 집은 큰일 났어요. 이제 자기보다 더 바보를 만나야 팔고 나올 수 있다니까. 자기보다 더 바보를 못 만나면 팔고 나오지도 못해. 이 보전 녹지지역이야. 이런 곳에 땅 가지고 있으면 큰일이에요. 그냥 투자하신 분은. 생산 녹지는 밑줄 긋죠.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맞습니까?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 유보. 거기서 핵심은 농업적 생산이 핵심이에요. 도시지역에도 농지가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정답 가수는 있죠.
우리 도시 주변에 도시적 안에 가수원이 보이는 것은 무슨 녹지죠? 생산 녹지. 농업적 생산으로서 개발이 유보 동그라미. 유보는 영원한 금지입니까? 일시적 금지입니까? 일시적 금지니까. 언젠가는 개발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뒤에 적어요. 밑에다가 장기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없다. 보존 녹지. 장기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다. 생산 녹지.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지. 개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땅 사야 됩니까?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합니까? 전문가의 컨설팅 없이 안 사야 되는 곳이에요.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고 장기적으로 개발된다면은 투자할 수 있는 곳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자연녹지적의 지정목적은 어쩌고, 보세요. 책 보세요. 자연녹지의 지정목적은 어쩌고 저쩌고 지금도 줄 것입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요? 줄 거세요.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요? 찾았죠?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요?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에요. 제한적 개발 허용이 핵심이에요.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요? 제한적 개발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녹지적 세계 중에서 도시적 안에 녹지적 세계 중에서 유일하게 제한적이지만 유일하게 개발 가능한 녹지는 무슨 녹지? 자연 녹지.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도시적 16개를 사례를 들어서 현장을 상상하면서 설명 다 드린 거예요. 듣고 나니까 훨씬 암기가 쉬워지겠죠? 저 전부 다 책 보고 합니까? 책 안 보고 다 합니까? 안 보고 하듯이 좀 반복해서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좀 연령대가 좀 되신 분들 40대 이후 연습을 좀 미리 하셔야 됩니다. 앞쪽에는 보니까 전부 앞에는 다 20대와 30대만 앉아 계시구나. 근데 왜 그렇게 미안해해요? 자, 오늘 여기 용도 종료까지 했고요. 다음 주에 오시면은 63페이지 네, 용도 지역의 지정 절차부터 진도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4시간 꽉 채워서 진도를 나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네, 이렇게 흐트러짐 없이 잘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